아,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요? 이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네. 거래 절벽을 넘어서 네. 이제 거래가 멸종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IMF 때보다 거래량이 더 없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역대급 아닌가요? 제가 IMF 때 거래량까지는 좀 확인하기 어려웠고 네. 대신에 그 2008년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 그때 거래량은 제가 확인을 좀 해봤거든요. 궁금해서. 네. 우리가 이제 실거래가 신고라는 게 2006년도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2006년 1월부터 지금까지 거래량, 서울 거래량만 네. 딱 체크해 봤을 때 최저점이 어디냐면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 2008년 말 그때 1344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이제 거래가 뭐 좀 왔다 갔다 하다가 2019년 2월 달에도 좀 주춤했었거든요. 네. 그때 1624건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가 더 낮았죠. 최근에 거래량을 체크해 보니까 7월 달, 한 달 동안 네. 1028건. 그래서 IMF까지는 모르겠지만 서브프라임까지 봤을 때 사상 최저는 맞다. 백문님, 근데 그러면 이 거래 절벽, 거래 멸종이 네.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거래는 쌍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거래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팔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두 번째는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팔 수 있게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 올해 초만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세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팔 엄두를 못 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를 해줬죠. 네. 팔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팔 수는 있다. 그러면 살 수 있느냐 이것만 알아보면 되거든요. 네. 지금 이제 키워드는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무주택자 입장에서 사실 대출이 관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DSR 40% 규제가 여전히 존재해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한 1년 사이에 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의 한 1억 넘게 대출이 줄었더라고요. 네. 실질적으로 대출할 수 있는 한도 자체가. 그리고 지금 금리 자체가 높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또 공포심도 한몫하고 있다고 봐요. 아, 이 사람들 살 수 있을까? 못 사겠네. 남은 사람은 1주택자인데 1주택자는 이제 갈아타기 수요가 있죠. 네. 근데 기존 집이 팔려야 다른 집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 집이 안 팔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 수가 없다. 그 다음 남은 사람이 다주택자인데 다주택자들은 취득세율 자체가 12%가 넘거든요. 살 수가 없는 상황이죠. 팔 수는 있는데 살 수가 없다. 여전히. 그래서 거래 절벽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시소를 탔는데 평행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네. 기울어 있는 거죠. 이게 다시 이렇게 되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될까라고 봤을 때 결국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첫 번째는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 주는 거 필요하고요. 네. DSR하고 LTV,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금리 인하까지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 세 가지 요소들 중에서 금리 인하는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네.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고 통제권이 우리한테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요인들, 대출 규제 완화하고 취득세 중과 완화는 그냥 우리가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보면 둘 다 대통령 시행으로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다 국회 입법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소야대 정당이잖아요. 네. 통과가 불투명하죠. 제가 봤을 때. 이게 통과되려면 다음 총선이 2024년 4월 10일이에요. 한참 남았네요. 네. 그래서 이 평행선이 지금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계속 좀 기울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정리하면 결국 거래가 살아나려면 네. 대출 규제 완화, 네. 취득세 중과 완화, 네. 금리 인하가 돼야 되는데 네. 가까운 시일 내에는 상당히 어렵다. 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아, 근데 또 한편에서는 네. 이게 뭐 규제 때문이 아니다. 안 팔리는 매물은 없다. 안 팔리는 가격만 있을 뿐이다. 가격이 다 내려가면 네. 다시 팔릴 거다. 이런 말이 있던데 네. 또 듣고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네. 싸게 내놓으면 네. 그래도 팔리잖아요. 뭐 치킨을 먹고 싶은데 치킨값 비싼데 네. 반값 치킨 하니까 사람들 줄 서더라. 뭐 이런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파트는 이제 주택이 워낙 비싸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이걸 웬만큼 낮춰줘도 비싸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거를 살 수 있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는 못 사요. 네. 아무리 싸게 해줘도 취득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이 1주택자인데
이분들이 살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 기존 집 못 팔면 못 사요. 그럼 남은 사람이 무주택자예요. 네. 무주택자 살 수 있지. 근데 이분들은 안 살 거예요. 왜?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워낙 싸게 사면 대출 조금 작게도 살 수 있긴 하겠지만, 무주택자 분들은 또 겁이 많잖아요.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 들면 절대 안 사겠죠. 이게 완전히 턴 어라운드 됐을 때 움직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급락할 때 누가 움직이냐면 좀 현금 많은 찐 투자자들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과거랑 지금랑 좀 다른 게, 과거에는 살 수 있었어요. 지금 취득세율이 너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이는 거죠. 네. 그러면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나중에 1주택자 움직이고 무주택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투자자들이 안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래가 발생 안 하고 이게 지금 가격이 떨어지다가 멈춰야 되는데 네. 멈출 수도 없는 거고, 그럼 1주택자 건너뛰고 무주택자가 이걸 살 수 있을까? 그러려면 시간이 한참 지나서 올라갈 때 돼야 사겠죠. 그래서 이게 가격을 웬만큼 내린다고 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론은 그냥 외부 요인 때문에 막혀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뭐 우리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죠. 네. 뭐 금리 인하도 크고요. 근데 결국 이런 게 이제 말씀하신 네. 대로 시간이 흐르면 네. 해소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뭐 언젠가는 다 해소되겠죠. 네. 그래서 언젠가 해소가 네. 됐어요. 네. 그럼 거래가 살아날 거잖아요. 네. 그럼 서울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골이 깊으면 산이 높죠. 근데 서울은 아직 골이 엄청 깊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과거에 네. 당연히 그런 순간들이 오면 좀 많이 빠진 것부터 사람들이 달려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들, 그곳들은 좀 다시 또 크게 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이제 부동산하고 주식은 좀 다른 게 있는데 네. 주식은 한번 촥 빠졌다가 또 금방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그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오히려 좀 느슨하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외부 요인이 해소되고 거래가 조금 살아나더라도 그때 되면 아마 가격이 이제 보합으로 가지 않을까. 그 보합으로 가는 기간들이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역이 뭔가 수급이 조금 꼬이고 공급도 부족하고 상황이 더 좋아지면, 그러면 이제 상승한 쪽으로 조금씩 가다가 네. 그러다가 또 이제 급상승으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뀔 여지가 있죠. 어쨌든 그게 단계별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피스.